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녹화 방송으로 저희 출장 대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의뢰인들이 경찰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나는 무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뭐 하루에 통화하다 보면은 적게는 뭐 1명, 많게는 한 2-3명 정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한데 그 공권력으로서 경찰이 행위하는 어떤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이 뭔가 하는 행위가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호흡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열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제 구속을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행정행위거든요. 행정청의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행정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행위 내지는 뭐 우리가 법률적인 의사를 갖고 한다면 법률행위가 되겠지만 어쨌든지 행정청이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찰이 하는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어서는 우리 학설이나 판례는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하도 오랜만에 저도 기억을 더듬다 보니 헷갈리는데 맞아요. 확실히 맨날 공부했던 거라 중대 명백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잘못한 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대체 뭐냐? 그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판례들을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불법 체포를 한 경우. 체포를 할 사항이 아닌데 불법 체포를 한 경우에는 물론 이건 행정행위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형사절차법 위반으로 구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넓은 의미에서 유출을 하면은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체포를 하는 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수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권의 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먼저는 국가의 어떤 수사권의 형사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견해지만 그러나 이제 유추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변호사님들이 보면은 또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럴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잘못 행정행위를 바라게 되면 뭐 불법 체포를 했다든지 체열을 했는데 알코올솜을 썼어요. 알코올솜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묻어있는 알코올이 더 가산이 돼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체열을 했는데 이 담은 시험관에 피가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험관 자체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죠. 왜냐면 체열 농도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음주 측정기 자체가 고장이 났어요. 농도가 잘못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행정행위가 무효가 돼서 우리가 음주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그냥 경찰이 뭐 호흡 측정을 했는데 당신 체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체열 측정의 기회를 보지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차키를 뺐든지 차량을 갖다가 자기가 견인을 해가지고 파출소나 지구대 앞에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미하게 나온 분들은 집에 가시라고 차키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다시 또 운전하다가 또 걸리는 거예요. 한 번 걸리고 차키 돌려받아가지고 또 운전하다가 또 걸린 겁니다. 이때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요 엄밀히 말하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경찰이 차키를 뺐든지 차키를 뺏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 또 음주운전 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차키를 줬다고 해서 이분한테 음주운전을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지 가족을 불러서 얼마든지 집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가 또 운전을 깼다고 생각해서 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찰관의 잘못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묻는 것이 입 헹구는 거. 입을 안 헹궜는데요, 저는 입을 안 헹궈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입을 헹구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입을 안 헹궜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 그게 중대하고 명백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입을 헹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강 내에 있는 잔류 알코올을 소거를 시키기 위해서,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입을 헹구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 행정행위를 발할 때 이 무효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무효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문의는 주시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빡빡하게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무죄 주장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느니 그냥 거기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장을 쓸 때에도 들어가는 게 맞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무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하다. 보는 판사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중대 명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희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다가 항상 그 질문들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